안녕하세요. 이승훈 교수의 생활 속의 수학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주제는 바코드입니다. 일상생활 중에 바코드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이 바코드죠. 이 바코드 보실 때마다 이 바코드의 검은색 막대가 뭔가 하고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코드의 막대는 뭐고 숫자는 뭔가 하고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막대가 있고 또 숫자가 있죠. 그래서 막대기는 뭐고 숫자는 뭔가 하는 거 궁금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장 궁금하셨을 게 뭐냐 하면 이 바코드를 어떻게 판독하느냐, 이 판독하는 원리도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코드 판독의 원리입니다. 이 바코드를 판독하는 원리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광학적으로 판독한다 하는 겁니다. 광학적으로 판독하여 컴퓨터에 입력한다 하는 건데요. 이 바코드를 이제 빛을 쬐었을 때 바코드에서 사실은 그 레이저가 발사가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 레이저를 발사를 해서 이제 그 레이저가 바코드에 반사돼서 돌아오는 빛을 또 감지하는 그 두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바코드로 레이저를 발사하는 장치하고 레이저가 반사돼서 돌아오는 빛을 감지하는 장치, 이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원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바코드에 이게 바코드라고 하고요. 바코드에 빛을 쏘게 되면 레이저가 이렇게 이제 가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그림에 보시면은 이 부분이 이제 바코드인데, 바코드에 빨간색 레이저가 이렇게 줄이 갑니다. 그래서 빨간색 레이저가 줄이 간 다음에 이 빛이 반사가 돼서 돌아올 텐데요. 이 반사돼서 돌아올 때 이 검은색 막대에 반사돼서 되돌아오는 빛하고 흰색 막대, 이 흰색 부분, 흰색 막대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흰색 막대에 반사돼서 돌아오는 부분하고 서로 돌아오는 빛의 강약의 차이가 다릅니다. 처음에 갈 때는 같은 세기로 레이저가 갔는데 반사돼서 돌아올 때는 검은색 막대기에 반사돼서 돌아오는 것은 약하게 돌아오고 흰색 막대에 반사돼서 돌아오는 것은 강하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 이렇게 돌아오는 레이저의 강약의 차이가 생기고 그 강약의 차이를 이용해서 0과 1로 된 이진법 숫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를 생각해 보면 사실 그리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저를 쏴서 그 레이저가 검은색 막대와 흰색 막대에 반사돼서 돌아오는 빛을 감지하는 이 장치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바코드 판독기, 바코드 리더 또는 바코드 스캐너라고 부릅니다. 여기 요 그림에서 보시는 장치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편의점이나 또는 마트에서 물건 사실 때 요런 장치,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자세히 보시면 거기 이제 그 바코드 그 인식할 때 빨간색 줄이 가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아마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코드 인식하는 원리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바코드와 색깔인데 이 바코드는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흰색과 검은색으로 된 것을 보셨을 텐데, 이게 흑백으로 된 것만 가능하냐, 칼라 바코드는 가능하지 않냐 하는 거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코드 색깔과 관련해서는 우선은, 원리를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 바코드가, 결국 레이저를 쏴서 되돌아오는 빛의 밝기 차이를 이용해서 판독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밝기 차이가 클수록 판독이 더 잘 될 겁니다. 그래서 바탕색은 주로 흰색 계통의 밝은 색을 쓰고요. 막대색은 검은색 계통의 어두운 색을 주로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칼라 바코드를 생각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적색의 빨간색 레이저 광선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빨간색하고 흰색하고를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적색의 레이저 광선을 쓰기 때문에 흰색과 빨간색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빨간색 그 선글라스를 끼고, 흰색 이제 벽을 봤다고 치죠. 그런데 그 벽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벽이 원래 빨간색이라서 빨갛게 보이는 건지, 아니면 그 벽이 흰색인데 내가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건지 구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원리와 마찬가지로 이 스캐너가 적색의 레이저 광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흰색과 빨간색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라 바코드도 가능하지만 이 인식하지 못하는 색깔 조합이 있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흰색 바탕에 빨간색 막대를 하는 것은 이제 그 바코드 스캐너가 인식하지 못한다 하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시면 판독 가능한 색상 조합이 있고 또 판독 불가능한 색상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판독 가능한 색상 조합들인데요. 이제 백색 바탕에 검은색 막대, 군청색 막대, 녹색 막대, 갈색 막대 이런 것들은 판독 가능하고요. 또 노랑 바탕에도 검은색 막대, 군청색 막대, 진한 녹색 막대, 갈색 막대 이런 것들 가능하고 또 뭐 오렌지 바탕, 적색 바탕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가능한 조합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판독 불가능한 색상 조합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백색 바탕, 흰색 바탕에 빨간색 막대는 좀 아까 설명드렸지만 인식이 불가능하겠죠. 뿐만 아니라 흰색 바탕에 노란색 막대도 인식 못하고요. 또 오렌지색 막대도 인식 못합니다. 그 외에도 녹색 바탕에 갈색 막대, 흑색 막대, 군청색 막대, 또 청색 바탕에 흑색 막대, 녹색 막대, 갈색 막대 등등 여러 가지 판독 불가능한 색상 조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라 바코드도 가능하긴 하지만 판독 불가능한 색상 조합이 있다라는 것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코드의 뜻과 역사입니다. 이렇게 편리한 바코드가 있는데요. 이 바코드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 바코드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코드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될 텐데요. 코드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어떤 물건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붙일 때 간편하게 영문자나 숫자나 특수기호를 사용해서 이름을 붙이는 거죠. 예를 들면 SK530F를 들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인데 그 물건을 뭐 한글이나 또는 영어로 길게 이름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간단하게 영문자나 또 숫자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기호 등을 이용해서 좀 더 간단하게 표시한 거죠. 그것을 코드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런 코드들이 이름을 다 쓰는 것보다는 좀 편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을 많이 안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 코드를 일일이 컴퓨터에 다 입력하는 것이 굉장히 번거롭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기억해야 되는 그 코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편의점만 하더라도 편의점의 물건의 개수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몇만 개가 될 텐데 그 수많은 물건들의 코드 이름을 일일이 다 기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나 어떤 물건의 이름을 다 쓰지 않고 영문자나 또 숫자, 특수기호 등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표시한 것까지는 조금 편리하긴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코드를 사용해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런 코드가 갖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 거 특별히 어떻게 해결했냐 하면 막대를 이용해서 해결한 거죠. 그죠? 굵기가 다른 막대들을 조합시켜서 그것을 갖고 코드를 만든 거. 그것을
바코드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는 막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막대로 만든 코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코드의 뜻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런 바코드는 그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요. 1948년에 버나드 실버라는 미국의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버나드 실버가 이 바코드를 발명했을 당시에 대학원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바코드를 실제 사용하게 된 것은 그 후로부터 좀 시간이 좀 수년 후에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1973년에 미국 음식 연쇄 조합에서 세계 상품 코드 UPC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상품 코드로 해서 이제 처음으로 사용하게 됐고요. 유럽에서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 상품 번호라고 해서 1978년부터 사용하게 됐고, 우리나라는 이 EAN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GS1이라고 부르는데요. EAN에 1988년에 가입해서 그때부터 이제 바코드 시스템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북한도 바코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1999년에 GS1에 가입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바코드와 숫자. 그러면 이 바코드, 이 검은색과 흰색 막대를 이용해서 만든 것이 바코드라고 했는데, 이 바코드는 뭐고 또 이 숫자는 뭐냐 하는 겁니다. 이걸 예상하셨겠지만, 이 스캐너로, 바코드 스캐너로 이 바코드를 읽으면, 이제, 빛의 강약을 이용해서 이진법 숫자를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그 이진법 숫자를 인식한 것을 십진법 숫자로 바꾸게 되면 그게 바로 이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코드 스캐너로 띡 하고 인식하는 것과 요 숫자, 요게 이제 13자리 숫자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한 자리가 있고 여기 6자리 해서 13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3자리 숫자를 키보드로 일일이 입력하는 거하고 같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물건 계산하실 때 가끔 이제 인식이 잘 안 되거나 그럴 때, 이 바코드 인식이 잘 안 되고 그럴 때, 그 계산하는 점원이, 키보드에 뭐 숫자를 막 입력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어떤 숫자를 입력하냐 하면 바로 이 숫자를 입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코드 스캐너로 바코드를 띡 하고 인식하는 거하고 이 숫자 13자를 인식하는 거하고는 같은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바코드를 띡 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간편하고 시간도 단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이 바코드가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코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바코드는 뭐냐 하면 서로 굵기가 다른 막대선을 조합해서 코드로 만든 것을 말하고요. 어떻게 바코드를 인식하냐 하면 그 판독 원리는 적색의 레이저를 이용해서 광학적 원리를 활용해서 인식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컬러 바코드도 가능하다. 단 판독 불가능한 색깔 조합이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된다 하는 거고. 그래서 바코드는 누가 발명했냐 하면 1948년에 버나드 실버라는 사람이 발명했다 하는 거. 네, 오늘 이런 정도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바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